말씀하신 그 대목이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가장 큰 제목이 제3자 뇌물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제3자 뇌물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김성태 전 회장 측이 이재명 대표의 빚을 대신 갚아준 거잖아요. 이 구조상에서는. 그 빚이라는 거는 북한에 줘야 될 돈이 있었는데 대신 내준 거죠. 이재명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될 돈이 있었는데 대납. 김성태가 대신 줬기 때문에 요 얘기를 굳이 하면 줘야 될 돈이 있는, 즉 빚이 있는 건데 요거를 대신 갚아준 거잖아요. 요 구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게 이제 일종의 뇌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제3자 뇌물이 성립을 하려면은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먼저. 그렇죠. 그 원래 뇌물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태에서 돈만 받아도 그런 뇌물인데, 그건 대신 빚을 갚아준 것도 돈을 받은 거랑 똑같은 거죠. 요것만 성립돼도 뇌물인데 지금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이라는 형태를 걸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쉽게 얘기해서 아주 단순하게 비유를 해서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의 대가로 쌍방울이 얻을 거는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걸 해주세요라는 게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그게 불명확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가 하는 대북 사업권 중에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그걸 요구했다는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추상적으로 뭔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을 기대하고 뭐 보험 성격으로 했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얘기만 분분하고 지금 검찰이 뭘 쥐고 뭘 수사를 한다는 건지는 불명확해 아직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 재판에 가면 뭘 했다는 건지가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이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걸로 보이고, 그래서 하나만 또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쌍방울이 황해도에 스마트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비를 하려면 통일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경기도에 해야지? 스마트팜도 황해도에 스마트팜을 만드는데? 아니 스마트팜도 경기도가 북한에 한다는 사업인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어쨌든 돈을 북한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쌍방울이 대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 대북 사업을 기대했다,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대했던 대북 사업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 뭐냐를 그렇죠. 규명을 하려면 그래서 요게 아마 향후에 제3자 뇌물을 따질 때는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쟁점이 아마도 어제 뭐 그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결국은 이 북한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고 북한에 있는 기관을 지금 압수수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북한에 돈을 줬다라고 하는 거는 북한에 돈을 준 의도라든가 그 당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쌍방울 관계자 측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거든요. 이 그렇죠.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비진술의 신빙성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어떤 변론 전략상. 지금 근데 증인 매수옥이랄지 이런 게 나오고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민주당이 주장할 수 있는 일부 보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술을 뭐 검사가 불러가지고 맞춰봤달지, 진술 그다음에 세미나. 중간에 안부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쌍방울 측에서 뭐 오피스텔을 제공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진술이 바뀌었다든지, 물론 이 보도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더 정확하게 뭐 확인하자고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걸 쟁점으로 삼겠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래서 아마도 이후에 재판이 진행이 되면 이 두 가지 쟁점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아마도 양측이 아마 좀 충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저도 연관돼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으로 출발했다가 왜 대북 송금으로 튀었느냐, 요게 일단 저는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정탁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단순 뇌물죄랑 제3자 뇌물죄는 요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직접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되고, 제3자 뇌물은 직무 관련성, 대가성 플러스 부정한 청탁까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청탁에 대해서 밝혀진 게 있느냐, 요게 저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미르재단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제3자 뇌물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미르재단의 그 정동춘 이사장인가요? 관련이 있죠. 다 최순실을 매개로 해가지고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건 제3자 뇌물로 봐서 기업의 돈을 뜯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진 않았지만 청탁을 해결해준 대가로 미르재단,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라는 게 인정이 돼서 제3자 뇌물로 가는 건데, 지금 이 구조에서는 북한에게 돈이 들어가서 북한이 받았는데
이걸 이재명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관계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르재단과 박근혜와의 관계와 같은 그런 연결고리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북한의 실질적 동일성 비슷하게 엮기가 이게 매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사람들 불러다가 조사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허점들이 좀 있는 판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1심 재판부에서 판결한 걸 갖고 뭐 여기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민주당 분들도 아니고 이재명 변호사들도 아닌데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을 상당히 옹호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네. 불합리할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판결문을 읽어본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저는 이것은 이제 장성철 소장이나 이런 분들과는 관련이 없는데 한 가지 더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무슨 뭐 2심 판결이 뭐가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이 뭐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고향이 어디다. 뭐 그러면서 무슨 공공일보에 나오고 국민의힘이 그런 논평을 내고 그런 부적절한 정말 그 편견적이고 그 부족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부족주의. 이거는 무슨 뭐 지역주의도 아니고 저는 부족주의, 족장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족주의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부채질하는 언론들이 있고 그런 정당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판사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그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은 안 할 뿐이지. 뭐 그렇죠? 과거에 예. 뭐 행적이 있어요? 아니 뭐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이 판결문이 그래서 그렇게 나왔을 것이다라는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과거 보수 정당이나 네. 최근까지도 그랬죠. 최근까지의 보수 언론들의 그런 무지막지한 부족주의적 착태를 안 하기 위해서 그냥 판결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습니다. 예. 하나 말씀드리면 뭐 두 분은 이제 판결문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예. 저는 1심 판결문에 대해서는 지금 발언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문은 판사가 판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판사가 판단하는 과정은 예. 제가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 과정에서의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변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과정이라는 게 본인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축 진술의 신빙성이나 이런 게 인정되는 과정이라는 거는 판사가 심증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라는 게 그렇게 흘러간 나름대로 연결고리들이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물론 저는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뭐 꼼꼼하게 분석하거나 뭐 그런 상태는 아닌 것이지만 어쨌든 저런 판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저런 판결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는데 네. 적어도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보다는 저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어쨌든 검찰은 기소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방어할 거 아닙니까? 예. 그 방어하는 과정에 저 판결문을 근거로 하더라도 이런 쟁점이 생길 거다. 맞아요. 요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런 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